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 모집인 등록자격시험 대비 2024년 1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그 세 번째 시간 재산보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재산보험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상생활 중 실수로 제3자를 다치게 하여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은 재산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이죠. 재산보험은 상해, 그죠? 예, 암과 같은 질병, 그 다음에 간병비를 지급하는 간병보험이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은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 겸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재산보험 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겸용을 못하게 돼 있고요. 이 겸용에 관한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번 내용 한번 보죠.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하는 보험은 겸용할 수 없다. 재산보험 보험 종목에 부과하는 보험은 겸용할 수가 있죠. 예, 있습니다. 2번 재산보험의 재보험 겸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생명보험의 재보험 겸용할 수 있죠. 4번 보험업 겸용의 제한은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에서 보상의 성질이 다른 것은 보상의 성질 그러면 이게 정액보상이냐 실손보상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찾아보죠. 자, 질병으로 인한 진단보험금 얘는 정액보상이죠. 진단보험금이니까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보험금 얘도 정액보상이죠. 상해로 인한 통원의료비 얘는 실손보상이네요. 통원의료비니까 사망보험금 얘도 정액보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다른 하나는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 중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얘는 암기하셔야 되겠죠. 계약자 적립액이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는 접수증을 교부하고요. 접수한 날로부터 보험금은 5영업일이 아니라 3영업일이죠.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보험금은 3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보험금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 사유 및 보험금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즉시 알려줘야 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입니다.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번 보험금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가 보험 목적이죠. 그래서 보험 가입과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할 수가 보험 가입 금액은 설정할 수 있지만 사람의 신체이기 때문에 보험 가액은 설정할 수가 없죠. 사람의 신체를 금액으로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겠네요. 2번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을 하고요. 법률상 제한적으로 보험자의 대위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보험의 대상이 바로 사람의 신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의료비 다수 보험 계약 시 각 의료비 보험 계약의 보상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하게 됩니다. 네. 실손 보상 급부인 경우에는 비례 보상하게 되겠죠. 40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면책할 수 없는 경우, 즉 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죠. 자, 1번 사망담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중과실. 자,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면책할 수가 없습니다.
중과실이라고 해도 보험회사가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피보험자나 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의한 보험사고는 면책이 될 수 있지만 중과실로 인했을 때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자의 고의, 보험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이런 부분들을 면책할 수 있지만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험회사가 면책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상해보험약관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일단 보험기간 중이어야 되겠죠. 그죠? 개시 전. 일단 개시 전이라고 했으니까 2번, 4번 일단 틀렸고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을 해야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겠고요. 직접 및 간접 결과 이건 다 틀린. 간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하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이어야 되고요.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을 해야 사망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후유장애 보험금 중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 장애네요. 그죠?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몇 년? 5년이죠. 그죠? 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장애 지급률의 몇 프로? 20%를 장애 지급률로 지급을 한다. 5, 20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43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하나씩 한번 따져보죠. 1번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을 하죠. 예, 합산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을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2번 동일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 장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3번 후유장애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직업 소득을 고려하여 초과 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한다. 후유장애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직업 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이 장애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뭐 초과 이익 지급 소득 고려한다. 이거 다 틀린 내용이죠. 4번 한시적인 후유장애 보험금은 영구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률의 30%가 아니었죠. 20%를 지급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죠. 자,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기본형이 바로 급여죠, 급여. 그 다음에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얘가 이제 비급여죠. 자,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은 급여만 보상을 합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도수치료 이거 다 해당이 되질 않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틀린 내용이고요. 통원의 보상 한도는 회당 최대 20만 원. 얘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 자,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네요. 보상하지 않는 거니까 지하철, 고속버스, 마을버스 이거 전부 다 대중교통수단에 해당이 되죠. 렌트카는 대중교통수단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는 렌트카 탑승 중 발생한 사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46번 보겠습니다. 단체 상해보험에서 단체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것이 문제 자주 출제되는 거죠. 자, 급여관계단체가 바로 1종이죠. 1종. 정답은 일단 1번이네요. 2종 단체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바로 2종 단체고 규약단체가 3종 단체죠. 4종이라고 하는 단체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에서 보험 연령, 보험 나이죠. 보험 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을 하고요. 더 한다는 거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버린다. 요거에 약간 맞는 내용이네요. 2번. 보험 연령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죠. 보험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위험 보험료가 아무래도 높아지니까 보험료도 올라가겠죠. 3번. 보험 연령은 당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계약 해당 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회사가 잘못하여 계산 착오인 경우에 보험료 변경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야 되겠죠. 정산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보험 4세대죠. 질병비급여 보상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에 해당하는 것으로 맞는 것. 빈칸이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상급병실료, 상급병실료일 경우에는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하는 거죠. 자, 1일 평균 금액 얼마를 한도로 합니까? 10만 원을 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금액은 이번 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 산출을 합니다. 50% 10만 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린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예, 어린이 보험 찾아보죠. 1번. 자녀의 성장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로 인한 의료비,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 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바로 어린이 보험이죠. 2번. 어린이 보험에 특약을 더해 출산 시 위험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실무적으로 우리가 얘를 우리가 태아보험이다. 아직 출산 전 기준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3번.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하여 장애, 기형 등 선천 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아도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방 이야기했던 태아보험이죠.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네요. 4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출생 전 태아는 법 인격이 없죠. 그래서 피보험자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는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태아보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부분 잘 구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5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장기간병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장기간병보험에서는 장기요양급여금, 치매간병비 얘가 보험금의 종류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질병입원급여금 얘는 뭐 질병보험이겠죠. 치매간병비 3번에 질병수술급여금 얘도 질병보험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해수술급여금 얘는 상해보험 보험금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간병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 장기요양급여금, 치매간병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1월 손해보험 모집인 등록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총 50문제를 세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손해보험은 최근까지도 출제 경향에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기출문제 풀이를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두 번, 세 번 똑같은 문제가 바로 다음 달 또 나오지는 실은 않아요. 그래서 최근 한 두세 달치 반드시 풀어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